1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45%, 네,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49.5%인가요? 네, 거의 50%네? 그쵸. 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벌써 12월이네요. 진짜 올 한 해가 네,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는데 네.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작년 이맘때쯤 저희 유튜브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1년쯤 됐는데 정말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희를 찾아주셔가지고 저희도 올 한 해는 정말 바쁘게 보냈는데 그쵸. 네, 감사하게도 초반엔 좀 암흑기가 있긴 했지만 다행히도 네. 많은 분들이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힘을 얻고 있죠, 요즘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실 거죠? 아 그럼요. 예. 네. 연말이 되니까 네. 이제 슬슬 내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내년에 세법에서 많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해가 바뀌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네. 하고 가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오늘은 그것들을 네.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원래 이제 세법 개정안 자체는 매년 여름에 제출이 되잖아요. 그쵸? 이제 조금 수정을 거쳐서 이제 연말에 확정이 되는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8월달에 제출이 되었다가 물론 중간에 조금 수정이 생긴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국회 네. 통과되면서 네. 일부 이제 수정이 됐는데 그런 것들 한두 가지 크게 이제 중요한 거 빼고는 사실은 지난번에 나왔던 개정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좀 살펴보면 크게 이제 바뀐 게 이번에 제출되면서 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관태를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 영상으로 또 말씀드렸었는데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가 있었잖아요. 아, 네. 그거는 뭐 저희도 영상에서 네. 이건 정말 아니다 네. 그런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그렇죠. 보류라고 이제 말은 되어 있는데 네.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건. 그쵸. 근데 이거는 정말 네. 만약에 이렇게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그러면 네. 이거는 정말 거센 과세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네. 정말 정말 이제 반발이 심했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이거는 아예 이제 시행 자체를 안 하게 되어서 이거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막 지분을 분산시켜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걱정은 이제는 안 하셔도 되겠죠. 정말 다행입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부동산 쪽에서 보면은 말도 많고 잘도 많은 우리 종부세에서 특히 이제 주택이 한 채이신 분들 희소식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원래 1주택자가 이제 공제받을 때 9억을 공제받고 그다음에 뭐 고령 공제, 장기 보유 공제를 받으려면 한 명이서 온전히 100%를 소유해야만 가능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진짜 한 채를 공동 명의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 일반적으로는 공동 명의로 소유를 하는 게 네.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각각 6억씩 부부가 네네네. 6억씩 공제받으면 총 12억을 공제받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네. 해서 종부세를 많이 절세를 했었는데 그렇죠. 또 어떠한 경우에는 네. 단독 명의 1세대 주택 9억 공제를 받고 고령자 공제, 네. 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어서 그렇죠.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네. 고민을 했어야 됐는데 네. 다행히도 이걸 정리를 해줬죠. 추가적으로 이제 공동 명의라고 할지라도 주택이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한 사람이 이제 100%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이제 신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한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신고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고령자 공제를 네, 받고 네. 장기 보유 공제하는. 그래서 최대 이제 80%까지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필요하시면 이제 신고하게끔 뭐 이거는 뭐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뭐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고 이슈가 됐었던 건데 다행히도 이거는 나라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네.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또 양도세도 좀 많이 완화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쪽은 아예 보질 않으셔가지고 좀 아쉽지만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게 개념세법이 굉장히 여러 분류가 있는데 사실은 뭐 상당히 디테일한 거는 해당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특히 이제 부동산 쪽에 좀 국한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부동산 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율을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소득세율이 또 올랐어요. 계속 오르고 있는데 2020년까지는 최고 이제 해당하는 세율이 이제 42%잖아요. 네, 지방세까지 추가하면 46.2%가 네, 그렇죠. 되겠죠. 5억 원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42%가 과세가 되는데 이번 내년부터는 10억이라는 구간이 생겼어요. 1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45%, 네,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49.5%인가요? 네, 거의 50%네? 그쵸.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아니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저희는 뭐 해당은 안 되지만 또 해당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세율이다. 오랜만에 또 소득세율 자체가 또 개정이 되어서 체크를 해드렸고 그러면 부동산 관련해서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저희가
저희가 지금 세율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네네네. 양도세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도세율이 내년부터 바뀌는데 1월 1일은 아니죠. 그렇죠. 아까 네. 말씀드렸던 45% 최고 세율 네네. 바뀌는 거는 네. 그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네. 소득세 중에서 네. 양도소득세에 국한해서 그쵸. 바뀌는 세율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6월 1일 기준으로 네. 적용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뭐 살펴보시면 그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원래는 40%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0%였잖아요. 그게 70%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1년에서 2년 사이에서는 원래는 기본 세율이었는데 네. 60%로 상향이 됐죠. 우리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 주택이 이제 다주택자들한테는 원래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이 두 채다라고 하면 원래 세율에서 10% 네. 중과였는데 기본 세율 플러스 네, 10% 네. 중과가 됐었고 근데 그게 이제 20%로 바뀌었죠. 내년부터는 3주택은 기존에는 20% 중과였는데 30% 중과로 바뀌었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네. 만약에 내가 최고 세율을 적용받고 네. 2주택이다 이런 경우는 45%에다 플러스 20%니까 네. 65%가 그렇죠. 되게 그렇죠. 되는 거죠. 주택이 거기다가- 한 채 더 있으면 75%가 되죠. 그쵸. 어마어마한 세금입니다. 어마어마한. 뭐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세율이긴 한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가능성이 있겠죠. 네. 물론 거기에 이제 해당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몇 네. 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다주택자이신 분들 중에서 처분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네네네. 가급적이면 네. 뭐 내년 5월 31일 그쵸. 이전에 잔금을 받으셔가지고 양도를 하시는 게 그나마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사실 어차피 팔 거라면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네. 가능하면 이제 빨리 매도를 하시는 게 5월달 안에 중요할 것 같고요. 1세대 1주택 우리가 판단할 때 보유 기산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네. 지금 많이 바뀌어서 혼동이 있으실 텐데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죠? 지금 현재 현행세법은 네. 보유일 기간을 따질 때 네. 보유 기간은 취득일, 그러니까 등기일부터 내가 양도일, 잔금일까지의 기간을 보유 기간으로 따지는데 네.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네. 그 보유 기간은 내가 취득한 네. 등기 접수일이 아니고 내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그렇죠. 네. 보유 기간을 네.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그 보유 기간 2년을 따질 때는 그 보유 기간은 네. 1주택이 된 날부터 그렇죠. 보유 기간을 따진다. 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네. 저희가 전에 영상에서 정리를 잘 해놨잖아요. 네, 지지난 영상인가요? 저희가 네,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영상 보시면 네.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우리 분양권인데 네. 분양권도 내년부터는 이제 주택세에 포함이 되죠. 현행은 입주권까지는 포함이 됐었고 그렇죠.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부동산이 아니다. 음. 그래서 주택수에 제외됐었는데 네. 그것도 안타깝게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그 오해하시면 안 되실 게 내년 취득분부터니까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해당 안 되시고요. 내년에 새로 이제 내년부터 신규로 이제 취득하시는 분양권도 이거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또 하나 드리면 저희는 양도소득세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취득세법상 또 주택수 중과 개념이 올해 8월 12일 취득세법 그때, 개정이 되면서 네. 또 주택수가 중요해졌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또 기준이 좀 달라요. 미세하게. 이거는 8월달 기준으로 8월 11일인가요? 그렇죠. 8월 12일, 네.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또 포함이 그렇죠. 되죠. 네. 그래서 이거 통일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취득세 따로 또 양도세 따로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종국에는 조금 합쳐지겠지만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이 주택수 때문에 또 세율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저희도 실무를 하다 보면 네. 가끔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미치겠어요 네, 진짜. 그만큼 복잡하다. 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네. 복잡하고. 네. 참고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또 추가적으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또 강화가 되잖아요. 특히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 세율 자체, 최고 세율, 단위 세율이 적용이 되고. 그렇죠. 종부세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 종부세율에서 그래서 조동 대상 지역 1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3%가 적용이 되시고 다주택자라고 하면 법인인 경우는 6%가 이제 적용받기 때문에 네. 그것도 단위 세율이죠. 종부세에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종부세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음. 6억 공제를 해주던 게 안 돼요. 법인은 네. 6억 공제도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도 뭐 어떤 기사를 보시고 이거 그 법인 해가지고 하는 게 아직도 유리하지 않냐 뭐 이렇게 질의를 주시는데 계산해 보시면 말도 안 되게 불리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세금 내고 법인으로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안 나오죠. 없어요. 없기 네. 때문에 이거는 하실 거면 그냥 개인으로 가지고 계셔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답이 나왔어요. 개인으로 할 거냐, 법인으로 할 거냐 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종부세 계산할 때 너무 심하면 안 되니까 세부담 상한은 주어졌는데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이라는 거는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몇 %까지 네, 뭐 법인 이상으로 200%, 300% 이렇게 네, 받는데 네, 법인은 그게 없다 보니까 네. 그냥 뭐 받는 족족 다 내야 되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법인으로는 이제 주택은 안 된다. 네. 그리고 법인이 가지고 있던 이제
주택을 네. 양도할 때 그렇죠.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법인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토지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인데 네. 그게 이제 기존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10%였는데 이게 20%로 바뀌잖아요. 네. 뭐 이래저래 치면은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법인으로 할 이유가 없죠. 이 주택만큼은 법인으로서의 그 메리트가 전혀 없다. 1세대 1주택 네, 네, 네. 자 관련해서 좀 바뀌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고가주택. 네.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 네. 9억 초과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계산을 해서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현재는 2년 거주만 하게 되면 내가 보유기간에 따라서 최대 80% 최대 10년이죠. 그렇죠. 80% 최대 장기보유 80%. 특별공제를 해줬었는데 네네. 그것도 내년부터는 바뀌어서 현재는 8%인데 그걸 거주 4%, 보유 4%로 나눠가지고 적용을 하겠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 내년부터는 고가주택 양도할 때 네. 최대 80%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고 그러면 10년 거주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보유 거주가 다 충족을 해야지만 최대 이제 80%가 가능하다. 양도세율은 이제 6월 1일부터 바뀌는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월 1일부터라서 또 이것도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네 기산일이 이제 같지가 않아요.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뭐 중요하다고 할 만한 게 이거는 잘 없어요. 농어촌 주택을 파는 경우에 예를 들면은 660제곱미터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제한이 있던 건 폐지가 됐고 그러니까 면적 기준이 없어진 없어진 거죠. 네, 없어졌고 원래 이제 지역도 원래는 뭐그 소재지가 있는 제외 지역을 뭐 이제 지정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거에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경한 거죠. 이건 해당하시는 네, 분들이 양도하기 전에 저희 네. 같은 뭐 세무 전문가 찾아가셔가지고 네. 상담을 받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초과 배당도 이제는 뭐 유명무실해졌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디테일하게 언급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오늘 네. 저희가 크게 이제 부동산에 네. 관련된 네. 내년부터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앞선 영상에도 다 있는 내용들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